안녕하세요. 독해안의 경명의 독해안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비법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 읽어볼게요. 수익률을 분석해 볼까요? 이 건은 아마도 이제 앞서서 다른 팟캐스트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건은 수유동에 있는 법정지상권 토지였죠. 한번 전 팟캐스트를 한번 뒤져보세요. 우선 총 투입금이 9천이죠. 이거를 이제 8,577만 원일 때 낙찰받았던 것이고요. 아마 이게 감정가가 1억 6천이 안 됐었던 걸로 같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받았고, 시세 차익은 약 평당 1천만 원으로 보면 2억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약 1억 8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마 이제 27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당 1000이면 2억 7천이고, 그 다음에 낙찰가가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577만 원이니까 세금 주면 한 9천여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1억 8천 정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은 재개발이든 뭐든 그 일대가 개발될 때까지 보유한다는 거였다. 예,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최초로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게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요렇게만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놓고서는 시간이 불과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흐르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는 허기만 변하면 뭐든 먹어도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조금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맛을 따지게 되고 어떤 그 품격도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따지게 되는 별도의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아쉬울 때는 하나 도와주면 그렇게 고맙다가 조금 자기가 살만하면은 시시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예. 네, 그런 어떤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어, 여기 있는 글씨 읽어보시면 제가 계획하는 것은 재개발이든 뭐든 그 일대가 개발될 때까지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이거 즉 최초의 투자의 목적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더 많은 시세 차익이 생길 겁니다. 만일 이 토지에 융자가 가능했다면 수익률은 높아졌겠죠. 융자가 가능했다면 당연히 9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투입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9천만 원 정도면 여기에서 지료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보면 대출이 가능한 한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대출이 8천이라고 볼까요? 그럼 8천에 5%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받는 돈이 월 64만 원이니까요. 1년이면 얼마죠? 거의 한 700돈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해서 이 땅을 시세 차익을 한 2억 원 정도 보면서 1년에 한 300 이상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굉장한 그 어떤 고수익의 투자처에 있을 것인데 법정지상권이라 가지고는 여기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목돈이 크게 들어간 것이죠. 만일 9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연 4%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됐지만요.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한 4%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죠? 1억 넣어놔도 연 2% 이짝저짝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9천만 원을 한 1%다 보면은 1년에 뭐 얼마입니까? 한 90만 원? 많아봐야 한 130, 40만 원 안쪽에서 이 의자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세는요, 5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64만 원 정도 받아요. 월 50이 뭐 12개월이면 600이다 이렇게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60만 원 중반대를 받기 때문에 그냥 60이라고 보더라도 1년에 720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9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놔 봐야 한 100만 원 남짓 벌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 남짓 벌기 때문에 700만 원에서 100을 빼면 한 600만 원 정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물건을 구입 당시에 은행 이자율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지만은 은행 금리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게끔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물건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1억 정도 넣으면 이자를 한 3, 4% 사이에서 벌었지만은 이때보다는 부동산 경기는 죽었지만 물론 이 땅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율은 더 떨어짐으로써 월세를 받는 소득이 더 커진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9천만 원을 투자로 시세 차익도 1억 원 이상 보고 임대료 수익도 600만 원 벌기에 괜찮은 투자다. 이거는 그 시점 기준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시죠. 그럼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됐죠. 우선 시세 차익을 보는 1단계 이득이 크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요, 투자를 하시면 시세 차익이 다른 어떤 경매 물건보다도 차익이 큰 편에 속하죠. 이게 1단계 이득. 그 다음에 향후에 시세 상승이 있을 경우에 상승이 불보듯 뻔한 장소였고, 뻔한 단층이었고, 뻔한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이득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야 처음부터 단기 투자를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장기 투자에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가 목적이었죠. 다만 저에게 아쉬운 점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대출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었다는 거. 요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요런 게 이제 상당히 어찌 보면 스트레스죠. 자, 요런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 토지를 매입해도 되는가 해서 어떤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을 토지를 사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후회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은 이 수유동 법정지상권 사건은요. 소송을 통해서 지료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그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한 민법 규정을 보면은 지료 부분은 법원이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송이 전제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지료 평가 부분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료에 대한 얘기, 소송에 관한 얘기는요. 그 얘기만 가지고도 얘기하면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제가 좀 늦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자꾸 뭐가 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 주제 부분은 내용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법정지상권 소송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 그 다음에 어떤 법정지상권의 토지를 매입하면 되는 것인지 이걸로 주제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수유동 법정지상권에 대한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자는 현재 월 65만 원 정도의 지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 땅을 살 당시에 은행의 이자율이 오히려 4% 육박을 했죠. 여기에 보면 연 4%. 그렇지만 지금은 한 1% 내외 이 정도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 9천만 원을 넣는 것보다는 지금 이 지료를 만약에 받았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행에 대한 이자율은 좀 떨어지고
치료로 받는 돈은 갈수록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해서 제가 아마 작년 정도에 어떤 고객에게 이런 것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권유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아예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면 이런 법정지상권도 삽목을 할 수 있다. 그다지 이렇게 유치권처럼 버려둘 만한 어떤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법정지상권, 수유동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다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